안녕하십니까. 바이브컴퍼니 이재용입니다. 지금 제목을 보고 계시죠? 디지털 트윈으로 융합되는 메타버스의 미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결국 밑에 부제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인가 증강현실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미래의 메타버스 발전의 한 축은 이 두 가지가 융합되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융합되어 가는 과정의 핵심에 디지털 트윈과 AI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새 메타버스 핫하죠? 메타버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소셜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썸트렌드라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시면 사람들이 블로그라든가 뉴스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어떤 멘트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심사들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언급한 숫자입니다. 작년 11월쯤에 유의미하게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서 올해 1월, 2월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량은 월 5,000건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웨비나의 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게 언급되는 키워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인데요. 여기서도 재미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뉴스 데이터 같은 것들은 빼고 사용자들이 실제 자발적으로 올린 소셜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메타버스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꾸준히 작년부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에 이미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키워드의 언급량을 추월했고요. 올해 2월부터는 증강현실도 추월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밑에 보시면 메타버스 연관어, 저희 썸트렌드에서는 저거를 연관어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작년 11월에 나올 때만 해도 메타버스를 언급할 때 꼭 언급되는 단어의 3위와 9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서 현재 보면 그게 9위와 13위로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뭐가 차지했느냐? 오른쪽 아래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 플랫폼, 공간, 이런 단어들이 메타버스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감성 분석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새롭다, 필요하다, 가능하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키워드를 모두 관통하는 단어들,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있어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즐기다가 중요한 단어로 들어있습니다. 메타버스 2위, 가상현실 2위, 증강현실 3위. 그런데 디지털 트윈에는 즐기다가 없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독특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지금 오른쪽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예측하다와 해결하다예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한때 유행했던 포켓몬고 같은 게임, 그런 걸 상상하게 되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라든가 공연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게임이나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연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은 다르죠. 거기에는 즐길 거리라는 느낌은 아직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힌트는 결국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함께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영역은 메타버스를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예측하다, 해결하다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 AI를 통한 예측,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 마지막 설명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그 연관어 분석 중에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해서 각 키워드를 언급할 때 같이 언급되는 단어들을 보시는 겁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같이 언급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의미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전에는 이 본캐,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 현실의 유재석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저쪽 가상현실에 유산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나는 메타버스에 있는데 현실의 나는 유재석이고 가상의 나는 유산슬이다. 점점 더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오늘 주제인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여기에 공통되는 단어들도 성격이 바로 드러납니다. 기술, 플랫폼, 공간,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미래. 이렇게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은 서로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융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오전 세션은 제가 들었는데 소개들도 좀 됐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메타버스는 사실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죠. 저는 그것이 메타버스의 서비스 범위에 대한 합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합의가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구분은 2007년에 ASF라는 학술단체가 메타버스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얘기한 증강현실을 비롯한 4가지입니다. 증강현실은 포켓몬고처럼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아이템이나 인터페이스를 겹쳐놓는 거죠. 폰으로 공간을 비췄을 때 괴물이 나타나면 잡고 점수를 따는, 그게 증강현실이고요. 거울세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거기에 추가 정보를 더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구글 어스 같은 서비스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달앱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식당과 거리에 있는 그런 데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메뉴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 직접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는, 이것을 거울세계 서비스의 대표로 얘기하고요. 가상세계는 게임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닌 상상 속의 공간에 구축한 가상세계고요. 마지막에 라이프 로깅, 인간의 신체나 감정, 또 성향, 이런 것들을 보통은 자동으로 기록해서 그걸 가상 영역에 올려놓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 앱 같은 경우에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나 뛰었는지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그걸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 나와 있죠. 요거는 사례들 아까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제조 공정 효율화, 교육 목적으로, 또는 어떤 그 기계 설비의 어떤 설정값 같은 것들을 최적화하는 목적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ROI가 좀 분명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 환경에서 뭔가 테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킬 때 부담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이걸 디지털 트윈으로 옮겨 놓으면 훨씬 더 ROI 높게 그런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조 공정 효율화에 대한 그런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대한 상용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가 발전하면서 도시 운영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디지털 트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인데, 가상의 건물 또는 실제 건물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에너지 사용,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도시 운영을 더 효율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공정 효율화와 비슷합니다만 이제 발전소 같은 데서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최대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물류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융합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결국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융합은 디지털 트윈 서비스에 기반한 거울 세계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부분에서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메타버스가 지금의 어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뿐이 아니라 실제 AI나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와 결합되어야만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가상현실 서비스입니다. 뭐 블랙핑크가 국내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했던 퍼포먼스인데요. 이게 가상현실인 이유는 이 아바타들도 뭐 가상의 아바타지만 뒤에 있는 공간도 가상의 공간입니다. 실제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거울 세계 서비스로 굉장히 언론에 많이 소개된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모 대학교의 입학식을 메타버스에서 한 겁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기 있는 아바타들이 다 신입생들이고요. 진행하다 보면은 저 큰 스크린 같은데 이제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된 거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왼쪽과 달리 실제 캠퍼스를 저 뒤에 재현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거울 세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것이 거울 세계이기는 합니다만 저것이 실제 같은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숙제가 많이 있는 거죠. 역시 가상의 세계, 게임 같은 세계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 입학식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저런 환경에서 혁신적인 경험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추얼 투어라든가 학교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사실 저런 공간을 다니면서 그런 어떤 몰입감 속에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화면이 느낌이 달라지셨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트윈 위에 구축된 거울 세계 서비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은 저희 회사가 2019년에 그 스마트 시티 전략 시범도시 디지털 트윈 구축을 담당을 했었고요. 세종과 부산. 보시는 화면이 이제 세종인데요. 여기에서 구축된 시범 시스템의 화면입니다. 자, 우선 이 건물은 시범단지에 아직 건물들이 세워지기 전에 만든 화면이고요.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항공 촬영 사진이라든가 지도 정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주변의 저 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도시 계획, 또 개별 주요 건물의 설계도 이런 것들을 업로드해서 가상의 공간에 올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디지털 트윈의 세계를 메타버스 거울 세계 서비스로 연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잘못 보면은 그냥 3D로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오른쪽 아파트 밑에 보시면은 그림자가 보이시죠? 뭐 그림자 그냥 그릴 수 있습니다. 해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 같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하루에 그 해 이동 경로를 데이터로 쌓아서 실제 이걸 돌려보면 해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 또는 계절에 따라 그림자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도시계획 같은 걸 할 경우에 우리가 멋있게 건물을 세워놨는데 막상 잘못하면 어디는 하루 종일 해가 안 드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공간 배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런 예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저 길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 이런 것들도 디지털 트윈에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특정 건물이나 가게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여준다면 그건 또 증강현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트윈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나 새로운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is coming 유행했던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가 과연 마케팅 버즈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에 보시면 현재 뭐 맛집을 검색했을 때 보이는 검색 화면입니다. 지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 가게에 대한 소개, 메뉴, 뭐 가본 사람들이 남긴 블로그가 링크되어 있고 뭐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게 문 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타납니다. 다 익숙한 화면이죠. 근데 메타버스가 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제 아바타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 거리를 방문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바타가 그 거리를 걸으면서 괜찮은 가게가 있어서 거기를 화면상에서 클릭을 해보면 오늘의 추천 메뉴 같은 메뉴판이 홀로그램처럼 나타나고요. 그거를 보고 관심이 생기면 가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요? 가게 주인의 아바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무슨 메뉴가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더 재밌는 건 저같이 그 가게를 검색하다가 들어온 다른 손님이 옆에 아바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여기 드셔보셨어요? 맛있나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죠. 제가 메타버스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채창에서 챗을 하는 것과 그 안에 아바타가 서로 마주보며 그 위에 말풍선을 띄우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업무 화면을 놓고 챗을 하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가상의 사무실 환경을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는 일반화될 수 있다. 마치 옛날에는 다 우리가 포털에서 검색을 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동영상 검색을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어떤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검색하는 그런 경험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왼쪽 아래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 대한 이론과 로드맵을 정립했던 ASF의 보고서 자체가 처음부터 주제가 웹의 미래였습니다. 웹의 미래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걸 보시면 월드 와이드 웹이 가상기술과 3D 기술, 결국 가상화시키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이용해서 WWW가 발전할 것이다 라면서 메타버스를 얘기한 것이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메타버스 is coming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젠슨 황도 메타버스는 무엇이냐 정의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세계의 디지털 트윈, 그 우리 세계는 3D 기술과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이 결합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의 확장판이다 라고 연장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단일 서비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과거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정보를 축적하고 소비하고 분석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바이브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브는 디지털 2019년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실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물론 이제 에트리나 국토연구원 같은 데와 같이 여러 기술 개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LH와 같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실증 사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기상청과 같이 기상 기후 정보를 어떻게 우리 도시 환경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AI는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선택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썸트렌드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분석을 해보면 미래라는 걸 상상할 때 2019년까지는 희망이 연관의 1순위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후에는 고민이 1순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예측하려는 동기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 예측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가 1억이라는 단어는 보통 투자를 위한 종잣돈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노란색 20대가 1억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 급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20대들도 재테크에 굉장히 열심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런 소셜 분석을 통해서 따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욜로족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종잣돈을 고민하고 인생, 노후,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결국 우리가 말씀드리는 AI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공간에 대한 이해는 디지털 트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의 메타버스 추진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유명한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영화 포스터죠. 어떤 사람들은 저것만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실감이 중요하고 고글을 쓰고 햅틱 슈트라고 해서 옷을 입고 누가 건드리면 느껴지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면서 가상 공간을 체험하죠. 저렇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먼 미래고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 현장에서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서비스로까지는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들 메타버스 하면서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뭔가를 경험하고 모니터 쳐다보면서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미래에 있는 것만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좀 가상의 공간으로 그려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공간 정보에 기반한 것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간 정보에 기반해서 아래 보시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건물이라든가 사회 현상 이런 것들도 뭐 표현해내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시각화라고 해서 뭐 바람길 같은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일조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가 되려면 지금의 디지털 트윈보다는 더 뭐 아바타나 이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고려 또 커머스적인 요소들이 모두 포함돼야 됩니다. 이 모든 거를 바이브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특히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기술에 기반한 그리고 공간 정보는 뭐 공개된 정보를 포함해서 또 전문 업체들이 다 있고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시각화 기술, 게임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현한 부분도 있고 협업할 부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단순화해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한 장만 그림을 넣었습니다. 요게 조금 설명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즉 공간 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 공간 정보는 사실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공공에 의해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도 많이 있고요. 민간에서 따로 구축해서 뭐 이건 유료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정보라든가 규제 관련 정보 같은 건 행정 정보들이 있고요. 소셜 정보 있고 뭐 기업 관련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 이것을 그려내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또 서비스에 따라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내외 정보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스페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뭐 아바타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보여주는 가상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묶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이것이 결국 뭐 쇼핑몰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 카페 이런 서비스로 결국 메타버스 서비스로 나타나고 소비자들은 그 서비스의 소비자가 되거나 또는 그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어 이 공간 안에 자기의 건물을 짓고 자기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디지털 트윈과 다른 것이 밑에 있는 UCC,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저런 서비스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메타버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툴이 될 겁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원대한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맞는 시나리오는 부동산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가시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페라든가 금융, 뭐 전시회, 쇼핑몰 실제 약간 저희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굿즈를 판매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정말 쇼핑몰 같은 정말 유명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작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웨비나 주제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였는데요.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차별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